제가 선풍기를 상중하로 이렇게 틀어주는 선풍기.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안 비싸다면 상중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윗공기까지 전체를 시키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내뿜거나 적어도 두 군데 상중 하면 보다 시원해집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전기료를 아끼려면 위에다가 이렇게 선풍기 팬 같은 걸 둬가지고 윗공기를 시키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선풍기 같은 것을 이렇게 모듈식으로 안에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하나지만 안에 선풍기 팬이 이렇게 5개, 10개도 들어가요.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그걸 전체를 가동하거나 이렇게 뭐 대형 어떤 건물 같은 데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작은 어떤 미니 선풍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크기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모듈식으로 언오프식으로 하고 에어컨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에어컨 미니 에어컨을 갖다 모듈식으로 이렇게 10개 묶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언오프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를 이제 뭐 어떤 밖에 실외기다 만약에 실외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외기를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저 실외기를 바람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 아니면 둘 이 정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작은 어떤 단위면은 실외기가 사실상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작은 단위라면 이렇게 좀 구조가 좀 작다면 작은 에어컨이다 그러면 뭐 실외기가 딱히 필요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듈식으로 작은 단위의 그 에어컨을 뭐 5개짜리, 3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언오프식으로 그것을 가동을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냉동 어떤 냉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냉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냉장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냉장고도 제가 이제 어떤 그 안에를 보면 냉장고가 이제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다 그러면 부분식으로 하나 이렇게 큰 냉장고면 그 안이 4분의 1로 나눠져서 한 부분만 튼다든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세 개를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가동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모듈식으로 이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는 모듈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언오프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그것도 옆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두 개 밑에 이제 두 개 넣고 위에다 탑 쌓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식의 이런 냉장고 냉동고 넣는데 그다음에 어떤 에어컨 어떤 선풍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가동을 하는 거죠.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품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제습기, 빨래 건조기 같은 것도 보면 제습 방식. 먼저 습기를 제거를 하고 외부로 배출시키고 안에다 건조 방식. 이게 어떤 열풍 건조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촉진을 하는 빨래 건조대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해서 우리가 열탕 소독을 하잖아요. 그럼 열로서 소독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뜨거운 바람을 드라이기처럼 부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살균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LG 같은데 스타일러 같은데도 이 기술을 열포 방식의 건조를 어떤 살균 건조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살균할 때도 이런 기기 안에 넣어놓으면 그 농산물이 일정 부분 짧은 시간 가열이 돼서 열풍 건조 방식으로 해서 표면에 이렇게 곰팡이 묻듯거리 살균 구조를 거치는 이런 건조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열풍 건조 방식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살균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출하를 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습니다. 과일 같은 거, 고기도 그런 식으로 살균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깐 뭐 익히지 않은 식으로 짧게만 들어가면 되니까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좋은 냉장고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냉장고를 0도씨 이하로 좀 들어가도 되고 0도씨부터 20도씨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 이상으로도 해도 되죠. 근데 이 안에서 뭐 보통 농산물 저장할 때는 13도 이하로 정도 그렇게 하면 농산물이 오래 가더라고요. 또는 고기 같은 것이나 김치 같은 거 숙성할 때도 그런 정도의
온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냉장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듈식으로 안에를 이렇게 구획을 해서 뭐 두 개로 만든 4개로 만들어서 그 안에만 이렇게 따로 가동해서 전기를 아끼거나 이렇게 전부 다 가동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조기 살풍 이렇게 열풍으로 건조하는 이 방식을 진공 청소기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병원 바닥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열기를 내뿜으면 되거든요. 습기가 동반되지 않은 스팀 방식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 바닥을 살균하거나 손잡이를 살균하거나 이런 살균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TV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참 진짜 어이가 없는데 제가 만든 기술마다 다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행정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각 기관들이 정부의 기관들이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셨는지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선풍기에 이 뒷부분에다가 어떤 수십 군데 알루미늄 미세한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자. 그러면 되게 시원해진다. 일단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알루미늄 플러스 냉매 물질 그것을 결합시키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는 물도 될 수 있어요. 물도 될 수 있는데 좀 이성상으로는 그냥 냉매 물질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을 약간 스크류식으로 바람이 들어와도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시원해진다고 얘기죠. 냉풍기나 에어컨 뭐 이런 데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도 이 기술을 외부 바람을 빨아들일 때 차갑게 해서 들어오면 더 좋죠.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냉기가 순환될 때 그 통로를 이렇게 바람을 내뿜어 주잖아요. 그같이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도 보다 차가워집니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냉각이 필요한 부분에도 기타 냉각 방식에도 모든 이것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제 부주포망 필터 또는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를 이렇게 사이즈별로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만 부주포망 필터 하나만 이렇게 딱딱 해더라도 넣었다 뺐다는 식으로 이렇게 꼈다가 뺐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통과하면서 먼지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제거됩니다. 도심이 한 10,000개? 그러니까 10,000개에서 몇만 개 정도만 도심 공기가 깨끗해지겠죠. 건물에도 그렇고. 이걸 얘기했더니 KT 홈쇼핑에서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고기 굽는데 음식 냄새를 없애는 후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되게 차 안의 공기도 이런 식으로 차 안에다 딱 이렇게 미니로 달아가지고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차 안의 공기도 깨끗하게 먼지만 달라붙으면 탁탁 털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직포망이 싫으면 그냥 금속망을 갖다가 두거나 플라스틱망을 두더라도 이게 먼지가 달라붙어요. 거기에 털털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값싸게 만들 수 있고 그거 만드는데 뭐 10,000원, 20,000원 하겠죠. 그래서 되게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싸게 만들면 5,000원짜리도 가능해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게 싼 공기 정화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기 정화기를 제가 대기업 것도 잘 안 쓰는 게 냄새가 탁해요. 오히려 답답하더라고. 숨이 막히면서 안 틀거든요. 그냥 창문을 그냥 환기시켜 놓는데 이런 정도면은 이렇게 괜찮아요. 제가 이걸 실험을 해봤었어요. 근데 공기가 정화가 되더라고요. 선풍기 가지고 이렇게 정화가 되는지 했더니 먼지가 많이 달라붙고 정화가 되더라고요. 일단 부직포망 필터는 씌워놨더니 되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물 데울 때 물 같은 거 끓일 때 보면 이렇게 돼지 땡땡이 방식으로 이렇게 금속을 가열해서 이렇게 물을 데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금속 코일을 대중소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빨리 가열이 돼요. 서로 융합열이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 사이즈가 틀려서 이 방식은 전기 용접기에도 동일하게 사이즈가 틀리게 금속을 대중소 이렇게 굵기를 틀리게 하면 그것도 그렇고요. 레이저 가공기나 레이저 어떤 식각장치 반도체 그런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해갖고 도복의 초점 방식을 하나 이렇게 딱 해놓으면
가공이 쉬워요. 몇 개를 참여할지에 따라서 정밀한 가공도 되고 열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필요한 열이 융합열이 생겨서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서로 융합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사이즈 틀리게 해놓으면 거기에도 서로나고 조명 같은데 자동차 조명이나 기타 군사용 조명도 조명에도 빛에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수 틀리게 하거나 같은 어떤 조명의 램프가 됐든 이렇게 발광 소자가 됐든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을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대중수 틀리면 거기서 상대방 자동차에 딱 부딪히면 거기 환하게 빛이 융합하는 현상이 환하게 밝게 됩니다. 이런 기술도 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조명 같은데 가전 집에 있는 조명이다 그러면 조명이 발광 소자가 이렇게 LED 조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20개짜리다 그러면 그 중에 전기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5개만 가동할지 10개만 가동할지 전체를 20개 가동할지 이 방식을 통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발광 소자를 약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나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동하는 이런 방식도 그래서 빛의 어떤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보다 밝게 만들어내는 조명기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에도 가능하겠죠. 이런 전구 방식이면 15W, 30W 또는 60W짜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220이나 110에 꽂아도 그럼 이게 수용 구조에서 그 전기를 이 정도밖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구 방식을 이거를 15W, 20, 30W, 60W를 같이 꼽아서 그 온오프 전기 선선에 연결해서 어떤 것을 가동을 할지 60W짜리, 30W, 15W짜리 그렇게 되면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그 같은 방식을 하거나 여기다가 15W만 공급을 해줘야 돼요. 30W만 공급을 60W만 공급을 전기를 공급해서 빛이 이제 전구가 그 정도 밝게 빛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저기저기 되겠습니다. TV 리모컨 같은 데서도 제가 일단 2층에서 현재 적외선 방식이잖아요. 적외선 방식이면 바로 앞에서 하지 않으면 각도만 조금 틀어져도 밥 먹다가 식탁에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틀어져요. 각도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꼭 그 앞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셋탑박스에다가 여러 각도를 좀 와이드하게 전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전파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면 신호를 옆에서 딱 해주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좀 더 와이드하게 좀 계산하든지 그런 형태의 셋톱박스 수신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키보드 어떤 TV 리모컨을 만들 수 없을까요? 2층에 있어도 1층에 걸 조작하는 좀 비싼 거는 화면을 보면서 TV 화면을 보면서 조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어떤 성수신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오케통케처럼 또는 좀 더 비싼 거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송수신 구조로 가져서 기능별로 서로 다른 전파를 써서 조작을 한다든지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 스마트폰 호출번호를 틀리기 위해서 기능을 조작하든지 이런 호출번호 틀리기 위해서 10분이든 100번이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TV 리모컨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조명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다이나마이트 폭발 구조도 이와 같은 그렇게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런 일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군에서 사용할 때는 이것도 전기 전파 방식을 언오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들기도 간단해요. 어뢰나 기뢰 같은 것들 플랫폼을 움직이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뢰나 기뢰에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작동을 시켜서 주요 해역에 이제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면 어뢰를 쏴버리는 거예요. 어뢰가 움직이든지 또는 기뢰가 움직여서 갖다 부딪혀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배가 좀 그렇죠 크죠. 크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파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파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항공기에서 떨어뜨려내는 폭탄 이런 것이면 특정 고도에서 접히스 방식으로 터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땅에 떨어졌을 때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터뜨려버리는 동시에 터뜨리는 구조. 자주폭탄 그다음에 탱크 포탄 모든 포탄 구조가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박격 포탄 일단 거기가 투하를 해놓고 전파 방식으로 어떻게
터트리는 구조가 동시에 폭발하면 위력이 세죠. 유탄 발사기 안에 고폭탄도 이렇게 수리탄도 같이 전파 방식으로 터트릴 수 있어요. 수리탄을 던져서도 터트리고 피는 뽑으면 전파 방식으로도 터트리고 또는 타이머를 달아서 터트리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폭탄에다가 자주포 폭탄, 탱크포탄, 한포탄, 항공기 떨어뜨리는 폭탄을 타이머를 달아서 동시간대에 터지게 하면 위력이 상당하겠죠. 이게 그 터트리는 구조가 집중이 되니까 슈류탄도 그러죠. 이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전 얘기해야 될 거 같네. 여기서 어쨌든 그 현재 있는 가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하나 이렇게 컴퓨터 TV에 이렇게 키보드인데 이거를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해서 하고 무슨 어떤 이런 그 마우스를 이렇게 손가락 움직임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들어가고요. 스마트폰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우스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하죠. 그러면 이거를 거기 거기 그러면 이게 액정 방식의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키보드가 생기게 되겠죠. 이 방식은 앞으로 컴퓨터 TV의 결합이 나오게 될 때, 무선이나 유선으로 이렇게 어떤 TV를 작동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좀 떨어져 가지고 무선으로 작동할 때는 제 방식 아까쯤에 어떤 리모컨 방식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그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비싼 거는 영상을 TV에 나오는 영상을 워키토키처럼 송수신하면서 그것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겠습니다. 저기 또 좀 더 비싼 거는 여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업로드를 TV와 같이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한. 이건 뭐 데스크탑에도 이 기술 구조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선 마우스의 기능을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 똑같은 손가락 움직임이라도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에도 다르게 이제 그걸 인식을 하는 거 기능을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풍기인데 환풍기를 그 모델식으로 4개짜리다, 2개짜리, 여러 개가 달려있는 환풍기. 그래서 2개는 안에 거를 밖으로 이렇게 공기를 내버려, 밖에 거를 안쪽으로 내버려, 이런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2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1개짜리가 그냥 이쪽 안에 것을 받고 안에 공기를 밖으로 내뿜고 다시 바깥에 든 공기를 역회전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이런 환풍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람에 이제 겨울에 들어오니까 여닫이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풍기의 속도를 이렇게 강중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그 연기가 가득 찼다 그러면 빨리 뽑아내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풍기가 이제 여러 개 달려 있으면 이게 이제 집안에 연기가 가득하다, 유독가스 빨리 내뿜을 수 여러 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스레인지 후드를 지금 방식이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몇 개씩으로 하면은 연기가 가득 차더라도 빨리 내뿜을 수 있겠죠. 영업 장소에서도 필요한 식당 같은 데서도. 그래서 환풍기 모터가 안에 이제 1개가 아니라 4개, 뭐 2개, 3개, 뭐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 그런 형태의 이제 가스레인지 후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안에는 보통 1개짜리인데 그거를 2개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기가 되게 그런 어떤 그 가스레인지 후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강중량으로 될 수 있고요. 집안에도 소방 관련해서 유독가스가 집에 이렇게 어떤 일어났다 그러면 그 창문에 딱 걸터놓고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바람을 유독가스를 빨아들여 외부로 내뿜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어떤 공기를 호흡 못하게 정도까지는 아니면 되죠.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서 빨아들이는 양수기처럼 이게 빨아들이는 통로관이 있고 공기를 위에 따라 딱 대면은 자기가 이렇게 그 유독가스도 이렇게 위에 천장이 가득하다 그러면 탁 이렇게 딱 대면은 창문 쪽으로 바람이 유독가스가 내뿜어져 버리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꽤 제가 제일 많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여기 뭐 유독가스인데
여기서 현재 있는 소방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물이 나오는 물을 공급하는 이게 어떤 수도관이나 아니면 일반 이렇게 그 어떤 호수 있잖아요. 물 호수 여기다가 사이에 물통을 설치를 해가지고 압을 세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소방차 같은 데 고공에 고충했다 그러면 양수기 방식으로 모터로 물 빨아들일 때 이 물통을 통과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그 물이 빨리 압이 세지면서 올라옵니다. 이 기술 필요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샤워기 헤드에다가도 볼록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압을 세게 해주는 기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이거 지금 좀 수도 압이 약한 데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아까 지금 물 끓이는 데를 마저 설명을 할게요. 물 땡땡이 돼지 떼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물 끓이는 것을 코일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코일의 두께를 그러면 용압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따라서 이것을 여러 개를 배치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상중하를 물을 동시에 끓여서 빨리 이것을 그렇죠. 이렇게 데워지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물 여러 군데에다 이것을 꼽아 놓으면 여러 군데 여러 개 있으면 우리 한결 빠르게 대용량 물도 끓일 수 있어요. 분해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보일러 물 데우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 데울 때 현재보다 큰 물통을 데우기보다 뭐 전기로 데우든 가스로 데우든 석유로 데우든 뭘 화목난로 같은 이렇게 거기 안에 데우더라도 작은 주전자 방식이 10개가 달려 있어서 물을 한 군데로 모아주고 한 군데로 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큰 통을 끓이기보다 작은 단위로 끓여주면 이게 빨리 끓여질 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 계산인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전기 온수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가스 온수기도 같이 현재 보일러에서 물통보다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하면은 빨리 끓여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한 개가 고장 나도 이제 전기를 각각 전기 방식이다 그러면 온오프식으로 해갖고 빠르게 하거나 이런 가스 방식이든 아니면 화목난로 방식, 화목난로 안에도 이따가 이렇게 딱 놓으면은 모듈식으로 몇 개만 물이 끓여지는 게 이런 작은 단위에 10개를 동시에 끓인다 그러면 그중에 뭐 분리형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작은 물통을 2개만 끓인다든지 전체를 10개짜리를 딱 꼽아 놓으면 10개를 끓인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거기서 물을 갖다 공급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물을 따뜻한 물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온실처럼 만들어놓은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은 주전 단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있는 뭐 전기 온수기가 중국 그 전기 온수기는 전기 주전자는 8,500원 하던데 그럼 수입할 때는 4,000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작은 주전자 단위로 몇 개를 이렇게 5개짜리 있고 10개짜리도 있고 그럼 그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하면 빠르게 물을 작은 단위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빨리 끓여버리는 방식. 전기 온수기도 되고 가스 온수기도 되고 기타의 다른 것도 뭐 연료가 뭐가 석유도 석유 방식일 수도 있고 화목난로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식의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한 군데로 모아주면 되겠죠. 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에 있는 즉 현재 보일러 구조를 삼방 밸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수하고 난방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난방은 난방대로 해서 이제 현재 전기 방식으로 보통 끓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스로 끓여도 괜찮은데 석유로 끓여도 되고 그래서 전기, 가스, 석유로 끓일 수 있는 물을 끓이고 이제 그걸 이렇게 방안을 온수를 공급을 하는 거죠. 밑바닥에 엑셀관을 통해서. 그래서 석유 방식의 난방 이런 거, 그다음에
가스 방식의 난방, 그 다음에 전기 방식의 난방, 전기 온수기 방식으로 작은 단위로 해주면 빨리 끓여지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게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끓여도 되고, 집안에 있는 전기 주전자도 빨리 끓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공급을 할 때 수도관에다 직결로 해가지고 체결하는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해도 되지만, 난방하고 온수를 따로 분리해 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물이 살게 어디서 새지 않는 이상 그 물이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다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물 태워갖고 거기다 부어주면은, 그래서 난방비가 별로 안 들 거라는 게 제 계산이에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데워버리니까, 그와 같은 방식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기인데, 가정용 정수기에 정수 필터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사각으로 만약에 펼친다고 합시다. 이제 표면적을 넓힌다는 거죠. 넓혀서 목적별 필터가 이tem 한꺼번에 쌓아놓고 물을 통과시키면 대용량의 물도 정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이게 YTN인가? 이게 정수장에서 이거를 이 표면적을 넓힌 이 기술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나 참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게 물만 정수하는 게 아니라 공기 필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야외에 가지고 되겠다. 물을 딱 넣으면 거기서 이런 목적별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빨리 정수가 되는 거예요. 해수 담수화 필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수와 담수화 필터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쓰시는 것은 제 기술이에요. 근데 정수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수장에서 이 기술을 갖다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표면적 넓게 한다 그랬더니, 그 말면은 아닙니까? 표면적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방식인데, 남의 아이디어로 그러면 되나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와 모든 인천시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광고를 많이 내죠. 그 후에 YTN 제 기술 쏟아지더라고요. 플라스틱 창막, 비상벨 시스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격벽제 냉난방 시스템, 이렇게 어떤 프로펠러, 이렇게 비행체 프로펠러, 좌우 프로펠러를 연료를 틀리게 주거나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조항하는 그 기술도 나오고, 가본 프로펠러 움직여갖고 아래로 움직이, 이것도 똑같이 하시더라고. 상하수도 안에 좌표와 숫자 방식의 전 세계를 수천 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0.3, 0.1cm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든다. 건물 안에도 가능하고, 사람의 몸체를 촬영할 의료 영상기기나 CCTV나 모두 카메라 구조 이것을 연동해서 할 수 있다. CCTV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 눈에 몇 센치, 코 몇 센치 이런 걸 분별하고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추적하면 다른 CCTV 카메라가 또는 군의 영상 감시 장비도 되겠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방향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되면서 어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까지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만 될까요? 사람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또 군의 정찰 자산에서 이것을 보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차량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또는 비행체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상하수도 안도 가능한데, 어떤 상수도 YTN의 상수도 업체가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거기를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 표시하고 파손된 데를 그렇게 딱 표시를 하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반도체 이동 명령에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의 어떤 통신도로를 탈지, 통신도로를 탈 때도 이렇게 사다리 태기식으로 옆 차선을 탈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 기술 구조다. 통신망을 반도체 설계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망이 이렇게 통신 선로가 100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옆 차선을 타고 간다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그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도가 빠르죠. 정체된 것을 우회해서 이 정도까지 거리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통신망이 이게 옆차선을 타고 이렇게 다른 통신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까지는 여기 어떤 정보가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막혀서 차량이 막혀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처럼 막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차선을 타서 빠르게 정보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같은 이동 명령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고 사람 몸체를 촬영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를 의료 영상기기 그래서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암 조직이 어디 있다 그거하고 이 정도쯤에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 어디에 있다고 틀리죠. 그럼 고주파 같은 거 싸가지고 태우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 방식 안을 열을 조사해서 태우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아이디어는 단순한데 되게 획기적이다. 건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건물 안에서도 그냥 로봇갓이나 차량이 지가 전파를 쏴가지고 아니면 카메라 영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1cm나 0.1cm만 자유롭게 결정해서 좌표와 숫자 방 표시하고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명령 구조로 기둥 부딪힌다, 벽 부딪힌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별하면서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에 나와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가로수 들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있으면 일단 멈춤, 그다음에 교통신호도 지켜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이렇게 남녀노소 이것을 유모차 탄 사람, 할머니, 어린아이 남녀노소로 구별해 각각 대응 방법을 기술에는 명령어를 넣어주면 되죠. 그런 것도 나오고 건물 통과할 수 갈 수는 있지만 부서지잖아요. 건물 통과할 수 없다. 호텔 로봇 같은 데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벽을 통과하거나 이제 이렇게 기둥을 들이받으면 안 된다.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명령어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모르는 데 가서도 지가 알아서 삭삭삭삭삭 로봇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움직일 수 있죠. 야지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야지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스스로 이것을 탐색을 해서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검색해서 갈 수 있습니다. 건물 안도 그렇고요. 그와 같이 이게 꼭 미래 기술에서 필요할 거예요. 어떤 장애물 통과라든지 사람을 부딪히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게 장애물이 나왔을 땐 우회해서 간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카메라 방식으로 전파를 쏴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차량이다 그러면 차량이 오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과 사람은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그 정도 크기면은 실제 어느 정도 거리다를 인식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의 거리를 인식해서 추정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게 그렇죠. 어떤 대응을 하게 된다는 이런 형태에도 어떤 카메라의 물체 크기를 따라서 거리를 인식하는 이 기술을 쓰셔도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얘기했는데 프린터기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프린터기를 10개로 이렇게 인쇄하는 기기가 10개다 그러면 여기다 10개 배치하고 여기다 10개 배치해서 작은 단위로 최대한 빠르게 인쇄를 해버린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기다 각각의 명령을 틀리게 줘가지고 글자 크기를 틀리게 인쇄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틀리게 인쇄한다 이 기술 구조도 이렇게 어떤 거 줄 수 있어요. 그런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면 이런 형태의 프린터기 만드시거나 인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컴퓨터 같은 데서도 이렇게 모든 정보의 어떤 처리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동시에 읽어야 돼. 이렇게 위에서 차근차근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정보를 동영상 한 개당 100개 단위, 100개를 작은 데 쪼개서 저장, 이렇게 읽고 쓰기, 연산 이런 것들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고 다시 1년 번호를 붙여서 재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해서 왜 이렇게 다른 데로 전송을 한다 했을 때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어떤 무선망이 이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수십 개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유성이나 기타 통신 장비에 둘 수 있다 그러죠. AM, FM 라디오처럼 송수신이 이렇게 그런 망을 통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뭐 라디오 전파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신만 하지만 이건 송수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 망을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때도 이제 그다음에 무선 통신망이다 그러면 통신 어떤 칩이 통신 모듈이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놔요. 이제 작은 단위로 많이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장소에 크기 그래서 뭐 크기가 자기가 방음만 하다가 통신 모듈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은 기기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 이렇게 장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안에 통신 모듈을 통신 모듈 통신 칩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최대한 늘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통신 무선을 서로 다른 전파로 송수신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되게 빠르게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1년번을 이렇게 달아서 다시 재조립하고요. 또는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번호를 이제 틀리게 해서 데스크탑이다. 어떤 TV에도 앞으로 송수신 구조를 무선 TV 가진다고 했을 때 같은 스마트폰이 안에 100대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100개의 통신선로가 생기는 거죠. 그거 가지고 송수신 구조를 갖거나 TV 안에도 그렇게 하고 노트북 컴퓨터 위성 안에는 한 10,0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많아지게 이렇게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되겠죠. 스마트폰 안에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스마트폰 안에도 스마트폰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다 그러면 이제 통신칩의 숫자가 대중소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유선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이렇게 TV다 그러면 이게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로 들어온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선이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전기선은 두텁게 발열 때문에 그다음에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동축 케이블을 외피만 튼튼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해서 2회선, 3회선, 5회선, 7회선, 10회선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그 회선을 선택할 수 있고요. 3회선짜리를 하면은 정보를 잘게 쪼개갖고 1년번호 붙여가지고 암호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정보에. 그래서 그걸 빠르게 속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TV 안에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나 광선 회선도 회선이 여러 개면 이렇게 회선을 여러 개 타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갖고요. 유선 전화망에 그 구리망 있잖아요. 유선 전화망에 유선전에서는 그것도 현재보다 좀 얇게 에피만 튼튼한데 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회선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유선전화 하나의 유선전화에 5개 회선이 들어가고 10개 회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같은 하나의 회선이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유선 안에 틀려서도 안에 전화번호가 5개, 10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여러 개 부여하는 거죠. 보면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야식하는 데서 그러잖아요. 야식하는 데서 여러 개 명함 뿌려놓고 이 다른 10개의 전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오면 다 같은 한 집이에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스피커 같은 데도 얘기를 했는데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가 안에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 보이지만 안에가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신호를 동시에 주면은 이것이 같은 큰 소리로 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어떤 소리가 큰 작은 용량에도 큰 소리가 나게 되겠죠. 큰 전축이 필요 없이 보통 확성기 같은 데도 보면 확성기를 많은 숫자를 배치하면 큰 소리가 나듯이 이 스피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TV 같은 데, 노트북 같은 데도 그런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스피커를 여러 개를 막아가지고 전기를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소리 용량을 사이즈를 강중량으로 만드는 소리의 크기를 그렇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스피커, TV 안에 스피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도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리가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크기별로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환상적인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별로 대중소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개로 만들어 놓는 기술, 소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어떤 스피커 안에 연구 자석이 대중소로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거나 이렇게 전기선 감아 놓잖아요. 구리선을. 그러면 대중소로 구리선을 이렇게 두께가 틀린 걸 감아 놔서 음질을 파워를 크게 하거나 연구 자석을 어떤 대중소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모든 모터와 발전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확성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겠죠. 똑같이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들어가거나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 전기선 이렇게 소리를 전기선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하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이 대중소로 틀리게 들어가면 파워가 커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제 기술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안에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동시에 각도별로 다 찍어주는 것 같아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키기도 하고 몇 개를 통합시켜서 와이드한 하나의 어떤 렌즈에서 표현할 수 없는 와이드한 화면을 몇 개 화면을 통합해서 만들어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데스크탑, TV에서도 이 기술을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각도별로 찍어서 각각 보든지 통합해서 화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또는 이것을 그 렌즈로 움직일 수 있고요. 옆으로든 위아래든 뒤로든 이렇게 움직일 수.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도 렌즈를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얘기했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 하나의 렌즈라면 그 다음에 현관문 비디오에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술에 대해서도 밑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현관문 비디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나 블랙박스를 어떤 인터넷망 연동하거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출연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 연동되는 기기에 알려주는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차량 파손하면 이게 사진의 동영상 몇 초 분량을 전송하고 신고하게 하거나 블랙박스나 현관문 비디오에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무선을 통해서 하셔야 되겠죠. 무선이나 유선 가능한데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이거 블랙박스 현관문 비디오에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 통신 방식으로 해서 현관 비디오를 이렇게 딱 누르면 인터넷망이 연결돼 가지고 뭐 자체 통신망도 괜찮아요. 내 스마트폰이랑 연동된 기기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현관문 비디오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현관문 비디오에도 녹화 기능을 줘서 그래서 찰칵 찍어가지고 매체별로 방문자가 왔을 때 그래서 찍어서 문 앞에 수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건을 폭파물을 넣고 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수상한 사람이 와서 집을 막 연어왔다 이러면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녹화해서 그걸 따로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집안에는 홈캠 또는 CCTV 공공용 CCTV에도 사람이 출연한 장면 또는 특정 범죄라고 여겨지는 그런 장면 그죠?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왔다 그러면 그걸 찍어서 하루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따로 딱 이렇게 보여요. 내가 그건 사람 출연한 장면 또는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 공공 CCTV에서는 약간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소란 데시벨 이하로 올라가는 것만 출연할 수도 있겠죠. 음성을 그거를 갖다 출연해서 그것만 따로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범죄라고 인식되는 건 편의점에서 이제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이 어떻게 계산대를 안 가져오고 딱 쓱싹하는 이런 장면만을 따로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보는 거에 비해서 군의 영상 감시도 이와 같이 하시면 따로 자기들이 원하는 장면을 따로 저장하는 그 부분만을 추출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군의 영상 감시나 회사의 영상 감시 장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청와대에서도 제가
드론에 뚫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CCTV 방식으로 고성능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360도 하늘을 보면서 평상시의 화면과 또 드론 같은 거 출연했을 때 이상 화면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거를 따로 저장을 한다면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기대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도의 위성 감시 장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 그때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위성 감시 장비를 상상 볼 뿐만 아니라 이상 화면이 나와 빨간불 들어오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CCTV의 어떤 경보기 기능을 단 CCTV 얘기했는데 현관문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것을 전파 들어오면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경보를 울려도 되지만 그 생각 때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내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112에 이렇게 사진까지 전송이 되거나 동영상 매처 분량으로 동영상이 전송되면 그걸 신고할 수도 있겠죠. 112로 그런 경보 기능을 단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캠 같은 데에서도 싸우는 장면, 집안에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언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아이를 유모에게 맡겼는데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면만을 나한테 따로 추출해서 보내준다든지 이러면 그걸 즉시 전화 걸어서 제지하거나 이렇게 얘를 때린다든지 이런 장면, 그러면 그거를 따로 추출해서 저장하거나 나한테 전송하고 경보를 울려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군에서 CCTV 운영할 때는 그 시간대에 담벼락에 사람이 없어야 돼. 담벼락에 담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착각 찍어서 경보를 울린다든지 이렇게 거기서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사령부로 거기서 감시하는 데서 딱 눈치를 채는 이런 기술 보조도 있을 수 있겠죠. 휴전선이다 그러면 휴전선이 절망에 사람이 출연하지 않아야 돼. 뭐 이렇게 출연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열 감지 카메라다 그러면 열 탐지해서 출연했다라는 것을 여기다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경보로. 거기서 이렇게 떠들어봤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재밌어야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앞, 뒤, 좌우로 이렇게 둬서 카메라 렌즈를 동시에 찍는 360도 카메라거나 공중자산에서는 위도 아래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안테나나 레이더를 360도로 커버해서 각각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테나 레이더 위아래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만드셔도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CCTV를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야외에 놀러 갔을 때나 아니면 군에서도 사용하고 딱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연동되는 기기가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씁니다.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알 수 없고요. 또 군에서 할 때는 이렇게 기타 다른 예비 전파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때 그걸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기기를 암호 설정, 전용 단말기라는 기술 구조를 쓰고요. 내 것만 나만 보면 되죠. 그러다면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영상 신호를 암호 처리해서 그 암호가 서로 맞아야만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용 단말기 제도는 은행 같은 데서 쓸 수 있는데요. 뭐 군에서 드론 작전할 때 드론 다른 적군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두거나 서로 암호 처리해서 암호가 맞아야지 송수신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단에서 홈캠을 이렇게 중국에서 본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홈캠에서 소비자가 암호 설정을 해서 보더라도 그 암호를 모르면 못 열어보도록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단에서 주고받는 모든 파일을 그와 같이 할 수 있고 이메일 같은 거 주고받을 때도 거기에도 암호 설정을 해서 암호를 알아야만 열어볼 수 있는 이런 이메일 전송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동영상 문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정보를 저장을 했다. 거기다가도 전체를 열어볼 수 없는 갤러리 전체를 열어볼 수 없거나 카메라를 열어볼 수 없거나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이렇게 암호 설정을 해서 열어볼 수 없게 동영상 문서 사진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화 통화 기록을 아예 그냥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내 얼굴을 인식하거나 이렇게 그날의 암호, 열려라 참깨라는 암호를 그날의 암호를 정했다. 그러면 그날 암호를 열어야만 음성 인식 방식으로 스마트폰 또는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
그날의 암호를 열어야만 번호를 눌러야지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또는 키, 열쇠 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면 열쇠를 딱 잠깐 아무리 번호 눌러도 내 방 못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자기 주인의 로봇이 주인의 음성을 얼굴과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죠. 나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이런 현관문 디지털 키도 나올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고 같은데도 내 얼굴을 인식하는 그날의 암호 열려라 참결을 하고 나서 비밀번호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금고 같은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회사 출입할 때도 이렇게 그날의 암호를 알아야만 목소리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눌러야지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잠잘 때 누가 들어오면 참 불쾌하잖아요. 또 유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라도 범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건전지를 딱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뽑아버리면 눌러도 작동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단추만 딱 누르면 이게 밖에서 비밀번호 안 눌러도 못 들어오는 이런 현관문 비밀번호 그 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밑에 뭐 다른 것도 할 게 많긴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루를 여기가 이게 12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시계 같은데. 그러면 40시간, 70시간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 어떤 초까지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간이나 초, 분을 이렇게 틀리게 한 이런 시계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캐릭터들을 인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20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캐릭터의 숫자로서 시간을 표시하거나 좋아하는 스타일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만들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한 것을 넣고 스마트폰과 꼽아가지고 음성을 여기다가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의 목소리가 이게 알려준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웨이크업 깨워준다든지 알람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스타가 노래를 불러준다 이런 식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다른 노래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노래를 틀어주는 이런 식의 이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대 되면 그 노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달력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달력이 1월 달부터 12월 달 가면서 24개월로 만들어 놓거나 한 달이 30일 기준으로 안팎이잖아요. 그러면 안팎으로 나는데 60일로 표현하는데 70일로 이런 형태의 달력을 만드셔도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업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같은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재밌잖아요. 네, 재밌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2차 전지를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해서 이게 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안 할 수도 있지만,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바꿔요. 5개만 쓸지, 10개만 쓸지, 100개만 쓸지, 이렇게 해서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는 2차 전지를 뭐 대중성,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섞어 쓸 수도 있고요. 그걸 연결해서 가정용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현대기아차나 삼성이나 LG나 포스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이거 쓰지 마세요. 비쌉니다. 기술이. 이것은 MLCC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몇 개에서 전기 배터리에서 쓸지 MLCC에서도 이것을 각각 뭐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몇 개에서 쓸지를 결정하면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같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MLCC 기술에서 현재 여기다 일정 부분 금속판이다 그러면 볼록볼록한 부분을 만들어놔서 나노 구조로 가능해.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금속 덩어리를 대중소 이렇게 연결 구조를 갖추면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 구조는 이렇게 D램의 캐패시터로 들어갈 때도 이런 이렇게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 만들어서 현재보다 전기를 많이 저장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D램이다 그러면 그것을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그러면 보다 많은 전기를 저장하고요. 한 개의 정보를 입으면 곧바로 전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4개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하나 이렇게 읽더라도 또 다음번에 또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미리 3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D램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8개 구역으로 16개 구역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카패시터 만들 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거기가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된다의 기술입니다. 화목난로 같은 데도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볼록볼록한 넣어주거나 이러면 거기 열이나 냉기가 축적돼요. 벽체를 사용해도 되고요. 벽체에서도 그러고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바식으로 해가지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요. 두터운 부분에 열이나 냉기,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 MLCC 기술이 있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다 그럼 여기 딱 그 구리 알갱이나 금속 알갱이들을 대중선 넣어놔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액체 배터리가 되는 액체 플러스 금속 배터리가 되는 이 기술을 쓰시면 바나듐 배터리 같은 데 쓰시는 데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 이제 물을 보통 넣는데 그 특정 바나듐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제 기술을 모방하셔도 전에 근데 물만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보잖아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노 구조로도 돼요. 쭉 이렇게 전기가 축적이 되는데 이게 송전선은 전기선의 굵기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돼서 나와요. 전기가. 일반 방식이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똑같은 굵기면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 방식으로 전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저렴 구조를 갖춰가지고 여기서 수없이 이걸 배치를 해서 저렴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게 MLCC 기술 금속 배터리가 되고 검은색 칠을 넣고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을 흡수해서 태양광 어떤 패널이 되는 거예요. 태양광 전지가 되는 거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떤 지구에 보면은 전리층이 있잖아요. 전리층이 이제 저기 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얘기했죠. 왜 별에만 전리층이 있느냐라는 우주 가득히 빛이 있어야 되는데 왜 별에만 빛이 유도가 돼?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걸어주면 태양이 유도된다는 거, 태양빛이 유도된다는 것이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열 전지로도. YTN에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처럼 넣어가지고 열을 축적하시는 기술로 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배터리를 어떤 구리 막대 같은 거를 딱 둬가지고 거기다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어떤 구리선을 감아놨다. 이것을 절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배터리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배터리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갖고 몇 개에서 전기를 끌어들일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금속 배터리와 액체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 안에 일정 부분을 대난 매듭 구조의 구리선이 되겠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전기가 축적되고 카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 이것은 반도체, 3D 반도체에 들어가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금속 어떤 다이오드인데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큰 크기로 전기가 흐릅니다. 두께라면 여기 얇고 중간 두께, 그다음에 두꺼운 두께 그러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열도 그렇고 냉기도 그렇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압력밥솥이나 주방 냄비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얇은 또는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 이렇게 3중 바닥을 4중 5중 바닥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열이 축적되는 구조를 빠르게 끓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을 전기를 흘리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가 유도되고요. 여기다 두터운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면 전기 줄다리가 됩니다. 이걸 미니 구조를 만들어서 쭉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전기를 언어푸시면 트랜지스터 역할까지 합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카패시터 역할. 여기도 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카패시터 역할까지 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이 기술이 되겠죠. 발열에 강한 거죠. 터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만드시면 크기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카패시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캠페인성 남의 기술 도둑질에 성업화시키지 맙시다.